네, 안녕하세요. 김한영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V80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수입차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GV80 가격으로 살 수 있는 GLC 해서 올렸다가 아주 그냥 막 댓글이 막 폭격이 막 이렇게 쏟아져서 야 이게 이건가? 이게 먹히는 건가? 해서 또 올려봅니다. GLC 영상을 찍으면서 거기 GV80 얘기를 좀 했더니 이게 워낙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원래 약간 돌려까기 하는 식이었잖아요. 그죠? 이게 뭐 어디 영상에 좌표라도 찍힌 거예요? 네. 어디에 좌표가 찍혔어요? 찾아보자. 어디? 좀 그런 건 있더라. 피디님, 아니 제가 무슨 벤치 빤 것처럼 편집을 하셨어요. 이게 노린 거예요? 사주를 받으셨어요? 피디님이 이렇게 나를 또 보내버리시려고. 내가 봐도 몇 군데가 좀 이상해요. 여기 GLC 알고 보니 무지 비싼 차였어. 감히 내가 얘기할 수 없는 분들이셨구나.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있는데 이거는 완전 농담이고 차가 되게 비싼 차였어. 이 얘기하는 건데 여기 댓글에 보니까 천민 자본주의고 막 평소에 차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써. 아니에요. 야, 이렇게 악마 편집을 당하는구나. 와, 이거 진짜 오해 없으셔야 돼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영상이 정말 많은 분들 오해 살만한 게 한 명이 여기서 차를 막 이렇게 나쁘다 하면 여기 있는 사람은 똑같이 나쁘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약간 그걸 그렇게 나쁘게 볼 일은 아니지. 이렇게 해야지 둘이 밸런스가 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영상 전체에서 장점, 단점을 두루두루 이렇게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김한용 기자가 말한 건 제 생각이고 임재범 기자의 말은 제 생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고요. 이 둘 다 제가 편집을 통해서 건져낸 제 생각인 거예요. 모든 영상이 다 그런 건데 사실 우리가 좀 미숙했죠. 네, 쓸데없는 얘기가 너무 길었고요. GV80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수입차, 여기 관심이 많으시니까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뽑는 사이트는요, 여긴 카톡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그 카톡 말고 CARTOK 라고 하는 카톡입니다. GV80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첫 번째 자동차, 렉서스 NX. 렉서스. 이거 시작부터 너무 위험한데? 아니, 이 시국에 지금 렉서스 야, 피디님 진짜 저 그냥 보내는 겁니까? 제가 조사한 겁니다. 사실 제가 조사한 거고요. 렉서스 NX 가격 5,860만원부터 6,630만원까지입니다. 아시겠지만 하이브리드 가솔린 SUV를 메인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마 GV80 고려하신 분들이 이 차를 보면 너무 작다 이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다음은 인피니티 QX60. 진짜. 다음. 네. 링컨 노틸러스가 있습니다. 링컨 노틸러스 5,980만원에서 6,700만원. 역시 준중형 SUV예요. 그래서 경쟁 모델이다 라고 얘기하기 조금 어렵긴 합니다. 이것도 좀 스킵할까요? 다음은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6,020만원에서 7,280만원입니다. 가격폭이 제네시스 GV80하고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름이 디스커버리라고 붙어 있어서 레인지로버 스포츠 같이 디스커버리보다 조금 줄인 차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실은 이 차가 디스커버리가 작아진 게 아니라 프리랜더라는 자동차가 후속이 나오면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역시 랜드로버가 마케팅 잘하네. 역시 매우 작기 때문에 비교하기 애매한 차입니다. 일단 스킵하고요. 포드 익스플로러 6,080만원. 와, 이 차는 GV80과 마찬가지로 후륜구동이고요. GV80에 비해서 실내는 훨씬 더 큽니다. 3열까지 막 이렇게 접히고 저렇게 접히고 아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차예요. 팰리세이드의 후륜구동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차는 가솔린 SUV라서 연비가 8.9km/L라는 점에서 좀 아쉽고요. 어댑티브 크루즈가 없다, 이 점도 매우 아쉽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포드하고 제네시스를 비벼보기는 조금 그렇죠. 약간 포드는 현대의 대항마 아닌가 싶긴 합니다. 어쨌든 비교할 만한 차 1번이라면 익스플로러 정도 되겠네요. 다음은 볼보 XC60 6,260만원부터 8,320만원까지. 볼보는 다른 브랜드보다 훨씬 더 세련된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리고 안전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브랜드가 거의 거듭났다 라는 점에서 아주 높이 평가받고 있는 것 같아요. 가격폭이 좀 크죠. 8,320만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GV70이 나오면 이 차는 GV70하고 비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죠. 다음은 지프 그랜드 체로키, 스킵하죠. 다음은 레인지로버 이보크. 이보크 아주 섹시한 자동차죠. 벨라 이후로 디자인도 많이 개선돼서 정말 마음에 드는데 역시나 좀 작죠? 스킵.
네, GV80 기본형보다 저렴한 수입차들 이 정도예요. 사실 뭐 조금 더 작거나 아니면 GV80 브랜드에 경쟁하기 좀 어려운데, 이번엔 GV80이 완전 기본형 아니라 조금 트림을 높여 가보면 막강한 경쟁 상대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캐딜락 XT5. XT5는 포드 익스플로러와는 조금 다릅니다. GM의 고급 브랜드인 캐딜락에서 나왔으니까 캐딜락 정도 되면 제네시스하고 대등하다고 일단 쳐주고 얘기를 시작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대화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XT5라는 이름이 말해주듯이 중간급이에요. 제네시스 GV80보다는 한 130mm 정도 짧습니다. XT6나 XT7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때는 또 경쟁 모델이 되겠죠. 다음은 BMW X3. 이 차도 제네시스 GV80보다는 짧은 중형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은 BMW X4 제규어 F페이스 순입니다. 역시 좀 작네요. 다음은 특이한 차인데요, 넥소입니다. 넥소. 이 차는 가격이 좀 같긴 한데 순소전지차라서 보조금이 3,500만 원이나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3,000만 원이면 살 수 있죠.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스킵하죠. 그 다음은 문제의 벤츠 GLC입니다. GLC도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GV80은 GL2급이지 GLC급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맞습니다. 가격으로 기준으로 해서 맞다는 거지 차 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한참 크기가 작은 이런 차라고 할 수 있죠. 뭐 그런데 같은 가격이면 벤츠 탄다 뭐 이런 분들은 이 정도로 크기를 좀 줄이고 벤츠를 사셔야 되는 거죠. 뭐 작은 차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니까요. 저는 사겠냐고요? 아니, 저는 좀 큰 차가 필요하니까 저는 이렇게 사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작은 차가 필요한 분들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분들은 아마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볼보 V90 크로스컨트리. 7,390에서 7,690까지예요. 이제는 제네시스 G90하고 크기가 비슷해집니다. 전장은 좀 비슷하고요. 휠베이스는 더 길어요. 문제가 있다면 사기통이라는 거. 그런데 트렁크 사이즈가 크고 5명 탈 때 넉넉한 공간 나오고 사륜구동으로 오프로드도 갈 수 있고 연비도 좋고 반자율 주행 잘 돼 있고 뭐 고급스럽죠. 그리고 오디오도 좋아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건 다 있다 뭐 보시면 됩니다. 저는 뭐 완전한 SUV보다 이렇게 약간 오프로드 성향의 외건 같은 차가 우리나라 실정에 훨씬 더 잘 맞는다고 봐요. 도심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외건을 싫어하죠. 아마도 크게 인기 끌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어떤 차가 있나 한번 볼까요? 막강한 차가 있습니다. 포르쉐 마칸. 가격은 7,560만 원에서 1억. 와, 근데 아시겠지만 마칸은 신형이 아직 인증이 안 났어요. 인증 안 났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던데 정말로 인증 안 내주고 있어요. 그럴 리가 있느냐, 가짜뉴스다 이러시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서 수입사가 신차 발표를 해놓고 1년 동안 인증 일부러 안 받겠어요? 당연히 받고 싶지. 근데 아직도 인증이 안 났다는 거는 뭐 어떤 이유에서든 뭐 수입사가 잘못했어도 서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어도 아니면 뭐 어떤 서류를 구비하려는데 도저히 구비할 수 없는 서류야 라는 정도로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인증을 뭐 대놓고 딱 안 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어려움을 겪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다음은 렉서스 RX. 이 차는 제네시스 GV80의 직접적인 경쟁 상대입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렉서스가 처음 진출한 거 딱 30년 전이에요. 당연히 럭셔리 세단 LS400부터 내놨죠. 샴페인잔 광고 아시죠? 보닛 위에 샴페인잔을 올려놨어. 이렇게 해서 차를 막 100km까지 주행하는데 샴페인잔이 쏟아지지 않죠. 정숙성 그리고 진동 없다 이런 거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결국에 렉서스가 성공한 비결, 볼륨을 만들어낸 건 LS나 다른 세단이 아니라 RX였습니다. RX가 나오기 전까지 SUV는 좀 저렴한 차였어요. RX, 비싼 고급 SUV가 나오면서 미국의 사커맘들이 누구나 좀 갖고 싶어하는 자동차가 됐고 진정한 대중적인 럭셔리카가 됐다고 봐야죠. 제네시스는 지금 바로 이 경로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겁니다. 세단들을 쭉쭉쭉 내놓고 그 다음에 SUV를 내놓는 거죠. 문제는 그게 30년 전 전략이라는 거예요. 요즘 정숙한 대배기량 차를 산다. 좀 그렇죠. 여튼 RX가 미국에선 그래도 꽤 인기 있는 편이긴 합니다. 렉서스 전체 판매량이 약간 줄어들고 있어서 속단은 이르긴 하지만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GV80이 반드시 얘는 이겨야 된다 라고 한다면
바로 그 RX가 될 겁니다. GV80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차 두 번째 정도에 넣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추천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 없으셔야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자, 8천만 원대로 넘어가면요, 볼보 XC90 링컨 에비에이터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차가 얼마 전에 나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샀죠. 이 차는 정말 3열까지 제대로 갖춰놓은 차입니다. GV80은 3열이 있지만 사실상 쿠페형 SUV로 봐야 될 디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청소년들도 아마 어려울 것 같다 싶은 그런 공간이고, 아이소픽스를 넣는 자리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차는 그냥 5인승 차고 거기에 넓은 트렁크를 갖춘 차,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10대 정도의 차들을 쭉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차들 다 괜찮은 차들입니다. 이 중에서 정말 형편없는 차라면 우리나라에 이 정도 가격에 판매되지 않겠죠. 어쨌든 GV80이 들어간 시장이 그만큼 치열하고 그만큼 판매량이 높지 않은 시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GV80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성공하게 될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은 좋다고 해요. 많은 계약이 밀려 있다고 하고, 야, 역시 제네시스는 제네시스구나, 이렇게 또 느끼게 됩니다. A few moments later. 잠깐만요, 제가 뭘 빼먹은 게 있네요. 네, 이번 주에 폭스바겐 투아렉이 나옵니다. 랜드로버도 새로운 차를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뭐 랜드로버는 일단 스킵한다고 치고, 폭스바겐 투아렉은 사실 빼놓을 수 없는 차죠. 투아렉이 사실 가격대를 보면 GV80하고 딱 겹칩니다. 실내 살짝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훌륭하잖아요. 이걸 정말 폭스바겐이라고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실내입니다. 에어 서스펜션도 달려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도 달려있고, 에이다스 기능도 훌륭합니다. 실제로 가격도 엄청 비싸서 유럽에서는 1억 넘는 가격에도 팔린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격적인 가격을 내놓고 있으니까 아마도 가격에 대해서는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GV80과 겹치는 가격이 될 것 같네요. 아우디 Q7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는데, 아우디 Q7은 아쉽게도 이제는 더 이상 팔 물량이 없다고 해서 지금은 더 이상 팔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되겠죠. 볼보 XC90, 제가 왜 XC90을 얘기를 안 하고 슬쩍 넘어가 버렸죠. 이 XC90이야말로 제대로 된 럭셔리 SUV죠. 이 XC90 같은 경우는 3열이 완전히 제대로 있습니다. 팰리세이드하고 비교해도 결코 작지 않은 그런 실내를 보여주고요. 3열에 사람이 앉고도 뒤에 골프백을 2개 더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크기는 조금 큰데 어떻게 실내 공간이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실 텐데, XC90은 엔진이 가로로 배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4기통이죠. GV80 같은 경우는 엔진이 세로로 있고 보닛이 굉장히 길어서 실내가 좀 좁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XC90하고 크기를 대적하려면 아마 GV90이 나와줘야 좀 대등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볼보 XC90의 가격도 8천만 원부터 시작하긴 하는데 1억 3천만 원까지 가는 차니까 굉장히 폭이 넓은 그런 자동차라고 할 수 있겠죠. 배기량이 GV80이 조금 더 크긴 하네요. 좀 구차하네. 네, 그럼 이어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는데요, GV80에서 가장 비싼 모델을 볼보나 링컨의 가장 싼 트림하고 비교하면 말이 안 되죠. 흔히 국산차의 비싼 트림하고 수입차의 싼 트림을 직접 비교하곤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따져보면 국산차의 가격 경쟁력은 여전히 좋은 편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수입차는 할인이 크지 않나요? 수입차 할인해 준다고? 그렇지. 수입차는 할인해 주는구나. 이게 실드가 잘 안 되네. 여튼 지금 좋은 자동차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수많은 자동차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고요. 그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승도 좀 많이 해보시고, 매장에서 차도 좀 많이 만져보고 살펴보고 상담도 좀 받아보시고, 그러면서 정말 마음에 드는 차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GV80이 대단하긴 한 것 같아. 이렇게 진짜 옛날에는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차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고. 아마 지금 좀 댓글이 달려있을 것 같은데. 영상은 아직 안 올라갔지만 댓글이 벌써 뭐라고 붙었을지 뻔하다. 저 일단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어요. 정말 영업사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이거면 됐을까? 그래도 악플 달릴까? 이미 달려있는 거예요. 이미 달려있어? 아이씨.